어쨌든지 간에 이런 마찰이 좀 심해지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득괴르뱅병은 사실은 선천적인 요인이 있어요. 모두 다 생기는 거는 아닌데 선천적으로 득괴르뱅병이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을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코팡씨 조재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좀 희한한 병으로 돌아왔어요. 희한한 이름의 병, 득괴르뱅병, 괴르뱅이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병명을 했다 해서 득괴르뱅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거냐, 여기 아픈 거예요. 여기 엄지손가락에 펴힘줄 이렇게 가면 여기 있거든요. 딱 이 손목 부위에서 손 쓸 때 아픈 거죠. 물건을 짚는다든지 꽉 쥔다든지 망치하는 동작이라든지 그럼 여기 찌릿하고 아파. 딱 떨어뜨릴 정도로. 상당히 좀 흔해요. 손 많이 쓰시는 분들도 흔하고요, 주부들도 꽤 많이 있고, 심지어 임신, 출산 그때도 좀 많이 생기는 거로 돼 있어요. 득괴르뱅병,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엄지손가락 힘줄염이다. 여러분들 터널 증후군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나 손목 터널 증후군,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터널 증후군의 일종이에요. 손목 터널이 뭐냐, 손목 터널은 이제 손 바닥에 여기 있거든요. 이 힘줄이 지나가, 그 안에 신경도 지나가. 근데 그 위에 막이 있어. 이 막이 오래 쓰다 보니까 두꺼워져서 이 공간을 누르는데, 힘줄은 안 눌리잖아, 힘줄 딱딱하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말랑한 신경이 더 많이 눌려요. 그래서 신경이 저려. 그래서 이제 아파. 여기도 터널이 있어요. 이 손목에 보면 힘줄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손가락 펴는 힘줄들도 있고 엄지손가락 힘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힘줄들도 있고, 그게 대략 한 6개 구획으로 나눠져서 6개 터널을 지나가요. 여기가 1번 터널이에요. 엄지손가락 펴는 힘줄이 지나가는 게 1번 터널. 여기 1번 터널은 힘줄이 2개가 지나가요. 하나는 손가락을 위로 올리는 힘줄이 지나가고요, 하나는 손가락 이렇게 젖히는 힘줄이 좀 지나가는데, 문제는 그 두 힘줄이 교차를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평행으로 갈 수도 있는데, 가끔 엄지손가락 펴는 힘줄이 그 터널 안에 또 작은 터널을 만들어서 거기로 또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힘줄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득괴르뱅병은 엄지손가락 펴는 힘줄에 1번 구획에서 생기는 힘줄염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스테노징 테노시노바이티스라고 해요. 스테노징이라는 건 뭐냐면 좁아져 있다는 거예요. 좁아져서 아프다. 힘줄이 왔다 갔다 할 때 터널이 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좁아져 있어. 그러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마찰이 너무 큰 거예요. 원래는 1번 터널에 힘줄 2개가 지나가는데, 이 터널 자체가 넓으면 괜찮아. 2개 지나가도 얼마든지 괜찮아. 근데 이 터널 자체가 아예 좁아서 2개가 좀 지나가기 어렵든지, 터널 하나인데 그 안에 또 작은 터널이 있어서 여기에서 또 찡기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런 마찰이 좀 심해지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득괴르뱅병은 사실은 선천적인 요인이 있어요. 모두 다 생기는 거는 아닌데 선천적으로 득괴르뱅병이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물론 이게 좁다고 해도 활동량이 많지 않으면, 이게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자극이 좀 덜 될 테니까, 선천적으로 좀 좁거나 터널이 2개라고 하더라도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병이 아니죠. 병은 일단은 증상이 생기는 게 병이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치료하다 보니까 이게 터널이 좀 좁은 사람에서 잘 생기는 거고, 어떤 사람은 터널 안에 또 하나의 또 좁은 터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터널이 좁다고 해서 병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사용량과 관계가 있고, 임신이나 뭐 그런 출산 같은 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걸 보면 약간 호르몬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당연히 사용량하고는 100% 연관이 많겠죠. 오늘의 주인공은 63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생긴 지 한 6개월 됐어요. 약도 먹어봐, 물리치료도 해봐, 보조기도 써봤어, 뭐 주사도 해봤어. 근데 다 안 돼. 계속 아파. 지금 얘기했던 그런 방법들이 비수술적인 방법들이에요. 일단 처음에는 이게 많이 써서 생기는 염증이니까 많이 덜 쓰게 하면 되잖아요. 일단 내가 덜 쓸 수 있으면 덜 써. 안 되면 손가락 깁스라도 해. 염증이니까 약을 먹어. 물리치료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로 다 안 돼 그러면 비수술적으로 해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마지막 방법은 주사예요. 물론 스테로이드 좀 일부 좀 포함이 될 수도 있죠. 물론 힘줄에다 직접 스테로이드 주사하면 안 됩니다. 힘줄 주변에 뿌려주는 거지, 힘줄에 쿡 찔러가지고 주사를 하면 힘줄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주사는 힘줄 주변으로는 반드시 가급적이면 이제 초음파 보면서 조심해서 좀 하는 게 좀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거로 해서 잘 듣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했는데도 효과가 없어. 그러면 어떡해? 아까 이 원인 자체가 터널이 좁아져서 생기는 거니까 그 터널을 터줘야죠. 뭐 손목 터널 증후군도 마찬가지로 이 치료 방법은 터널을 터주는 거예요. 터널을 아예 그냥 잘라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터널을 열어주는 거야. 이 터널을 없애주면 어떻게 되냐, 안에 있는 힘줄들이 제 역할을 못해요. 이게 터널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야. 다 역할이 있어. 여기서 만약에 힘줄을 얘 터널이 못 잡아주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올라가거나 그러면 힘줄이 이렇게 활처럼 튀어나와요. 활시위처럼 힘을 못 줘. 여기서 이렇게 힘줄을 눌러줘야 이게 튀어나오지도 않지만 힘을 받는 거예요. 예. 힘줄이 좀 꺾여야 되는 그 부위에는 다 그런 막과 터널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이니까, 정상적인 구조물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구조물이나 이게 이제 병이 되면 이제 치료가 필요한 거죠. 치료는 다 트는 거예요. 손목 터널도 트는 거고, 늑괴혈뱅도 트는 거고, 발목 터널 증후군도 트는 거고, 없애는 건 아니고 열어서, 힘줄이 여기서 빠지면 안 되니까 열어주는 거예요. 압력이 좀 줄어들도록. 예, 그게 이제 방법이에요. 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를 다 해봤는데 안 됐고, 뭐 6개월 이상 됐고, 지긋지긋하다, 재발하는 것도 싫고, 아니 그러면 수술하세요. 재발은 뭐 하는 건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엑스레이 자체는 이상이 없어요. MRI 찍어보면 이쪽으로 이제 뭔가 염증들이 좀, 엄지손가락 펴는 힘줄이 약간 굵어 보이는 것도 있고, 이 보면은 이제 이쪽이 사실 1번 터널인데, 원래 이렇게 까맣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힘줄들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1번 터널 힘줄들은 염증이 심해서 그런지 뭔가 색깔이 흐리멍텅하게 좀 보여요. 약간 물차 있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물차 있는 게 좀 심하게 보이죠. 보면은 터널은 이렇게 하나인데 여기 안에 또 작은 터널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 모양이에요. 염증도 꽤 심하구나, 상당히 좀 많이 눌려 있구나,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그 힘줄 터널을 터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요게 작은 힘줄이 엄지손가락을 펴는 힘줄, 큰 힘줄이 엄지손가락을 젖히는 힘줄. 이거는 이제 좀 팁인데, 환자분들은 뭐 몰라도 상관없지만, 가끔 이제 제 영상을 간호사들이든지 뭐 레지던트든지 이제 다른 제 탁과 선생님들인지 보시는 경우에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손가락 펴는 힘줄은 한 다발입니다. 한 다발. 그냥 하나예요. 엄지손가락 펴는 힘줄은 하나인데, 엄지손가락 젖히는 힘줄은 처음에 들어가면 힘줄이 하나처럼 안 보여요. 물론 이제 하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한 2개, 3개 다발이 같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거 속으면 안 돼. 그게 다 하나거든요. 힘줄이 한 2, 3다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힘줄 그 2개가 다 있는 거겠지 하고서는 그냥 큰 터널만 터져버리고, 더 자세하게 안을 보지 않으면 놓칩니다. 엄지손가락 주로 펴는 힘줄이 그 작은 터널 안에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그거를 확실하게 쳐주지 않으면 수술은 했는데 증상은 계속 남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엄지손가락 펴는 힘줄이 대부분 작은 터널 안에 있으니 반드시 잘 찾아야 되고, 엄지손가락 젖히는 힘줄은 한 다발이 아니고 2다발, 3다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거에 또 속으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거는 이제 뭐 환자분들이 그거까지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줄 2개를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해서 각각 당겨봐서 이게 펴힘줄인지 이게 젖히는 힘줄인지 그거 다 확인을 하고, 다 널널하게 지나가는지 다 확인을 해야 제대로 수술이 끝난 거예요. 물론 이제 요거는 어느 정도 숙달되면 뭐 이거 한 10분 정도면 끝나는 수술이니까 되게 간단한 수술이긴 한데,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포인트를 놓치면 수술 하나마나 증상 그대로 남으니까 또 주의를 해야 되는 수술이기도 해요. 수술하고 나서 보면은 아까 좀 잘 안 보였던 힘줄들이 잘 보여요. 깨끗하게 잘 보이고요. 이제 좀 널널해져서 찡기는 게 없어져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 힘줄들이 잘 보입니다. 일단 오늘은 엄지손가락 그 펴는 힘줄에 생기는 늑괴혈뱅병, 상당히 흔해요. 외래에서 꽤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픈 거, 그거에 대해서 비수술로 해결이 안 됐을 때, 도저히 지긋지긋하고 이제 재발하기도 싫고 통증에서 내가 확실하게 해결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고 확실하고, 재발 잘 안 하는 거 아니고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재발 안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근처에 좋은 정형외과 병원 찾아가셔서 확실하게 해결하시고 인생의 행복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되게 좀 좋은 정보가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